쌍둥이로 태어난 사람들은 3분, 1분 혹은 몇 초 사이로 언니와 동생이 갈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커가면서 내가 언니다, 네가 동생이다, 네가 언니냐 등등 자주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릴 이 자매 역시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에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 5분 일찍 태어난 써니와 5분 늦게 태어나 동생이 된 진. 언니인 써니는 어릴 때부터 늘 어머니에게 언니 대우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동생이었던 진은 불과 5분 먼저 태어난 언니를 존중하도록 강요받았는데요. 어린 나이에도 언니 써니는 항상 동생을 꾸짖곤 했습니다. 당시 이 두 자매의 엄마는 우리나라 카지노에서 일을 했는데, 엄마가 직장에 출근을 하고 나면 집에는 항상 두 아이들만 남겨지곤 했습니다. 엄마 혼자 일하면서 두 아이들을 뒷바라지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았겠죠. 거기다 이 엄마가 일을 다니면서 연애도 엄청 하고 다닙니다. 카지노에서 연애하고 일하다가 웬걸 도박에까지 빠져요. 그렇게 결국 이 엄마는 자신의 쌍둥이 딸들이 12살이 됐을 때, 나 도저히 못 키우겠다 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었던 자기 친척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이 자매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엄마랑도 떨어지게 된 거죠. 거기다 한국과 미국은 분위기 환경 자체가 언어도 다른데 한순간 180도 삶이 바뀌어버렸으니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보통은 이렇게 되면 자매들끼리 더 똘똘 뭉치는 게 있는데 이 자매는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 못 박아놓은 둘의 관계는 친척네 집에 가서도 바뀌지 않았어요. 동생 진은 항상 언니의 그늘 아래에서 살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언니에 대한 원망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지만 맨날 언니라고 좋은 거 다 하고 지는 안 하면서 맨날 나한테 다 시키고,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쌓여가는 거예요. 어릴 때 한국을 떠난 둘은 미국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니인 써니가 더 세련된 스타일과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더 인기가 많았고, 둘 중 처음으로 남자친구까지 사귀게 됩니다. 그런데 언니가 남자친구가 딱 생기니까 뭔가 이 동생 입장에서는 뭐야, 꼴에 남자친구 생겼네? 뭐 나는 못 사귀어서 안 사귀고 있는지 아나. 약간 자매 간의 라이벌 구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언니가 남자친구가 생긴 후 둘은 더 자주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싸움의 정도가요, 말싸움이 아니에요. 둘은 경찰서까지 여러 번 불려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자매는 바로 서로 떨어져 지냅니다. 그러면서 원수 같은 관계가 끝나는 듯 싶었죠. 공부를 잘했던 언니 써니는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에 진학했고, 반면에 이 동생 진은 무슨 엄마 팔자를 따라가려고 그러는 건지 엄마처럼 카지노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며 도박 습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도박이라는 게 빚이 빚을 부르는 거잖아요. 무섭잖아요. 도박 빚이 무섭게 불어나자 동생 진은 몇 년 동안 자기를 키워준 친척인 이모와 삼촌을 찾아갑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려고 찾아갔던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미국은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자기 이름이 다 적혀있는 자기 앞 수표를 많이 가지고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막 급할 때 현금 없으면 쓴다고 하는데, 이때 이 이모와 삼촌 집에도 자기 앞 수표가 있었습니다. 이걸 노린 거예요. 이모 삼촌 없을 때 그들의 수표를 훔쳐와가지고 자기가 위조 서명하고 금액까지 약 35,000달러 적어가지고 수표 위조해서 쓴 겁니다. 이 범행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어요. 이 이모와 삼촌은요, 정말 기가 찼습니다. 미국에서 없는 돈에 쎄 빠지게 다 키워놨더니 이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아니고 도박한다고 수표 위조가 웬 말이야. 거기다가 우리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진절머리가 났겠죠. 이모와 삼촌은 진을 고발했고 동생 진은 결국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징역 10일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생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언니 써니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을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생도 됐겠다. 연애도 하고 술도 원없이 마시고 하다 보니 성적이 뚝뚝 떨어지네. 결국 써니는 장학금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써니는 얼마 안 가 한 회사에 취직해서 말단 사무직 일을 하게 되는데 흔히 하는 말로 학교 다닐 때가 편했지. 막상 일해보니 내가 상상했던 직장인의 모습이 전혀 아니거든. 일에 찌들려가지고 나는 여유롭게 일하면서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싶었는데 웬걸 일은 개똥같이 시키면서 월급 돈은 쥐꼬리만큼 주네. 이걸로 어떻게 살라고. 그래서 이 언니 써니는요, 와 돈 쓰고 싶어. 그래서 자기와 친하게 지냈던 부자 친구 신용카드를 훔칩니다. 그래서 진짜 대담도 해요. 막 쓰고 다녀요. 약 13,000달러의 쇼핑을 하는데 이거를 현재 환율로 계산해 보니 약 1,700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보통 신용카드를 쓰면 바로 위치랑 다 뜨니까 못 쓰는데 이때 써니는 돈을 쓰려고 훔친 거라 뒷상황은 생각도 안 하고 써 제꼈습니다. 당연히 얼마 안 가 잡혔는데 써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친구가 워낙 부자니까 내가 이 정도 써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줄 알았지. 내가 이렇게 훔쳐 써도 괜찮은지 알았어요. 와 완전 얼굴에 철판 깔았어요. 이 사건으로 언니 써니 역시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이 사건으로 인해 언니 써니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다시 평소 생활로 돌아간 써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아파트를 빌렸고 미워도 내 동생인 진에게 다시 함께 살아보자 라고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렇게 둘이 다시 살기 시작하는데 와 다시 둘이 붙으니까 옛날 감정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예전에 질투하며 여러가지 안 좋았던 감정들이 같은 집에 살기 시작하면서 서로의 옷장이라든지 액세서리 뭐 사소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동생 진이 언니 써니의 옷장을 딱 보게 됐는데 옷들이 뭐 이렇게 다 명품이야? 언니 옷장에 죄다 비싼 옷들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다 1, 2만원짜리 보세인데 이 언니 뭐야? 보통은 아싸 언니한테 비싼 옷 많네 내가 다 빌려 입어야지 좋아할 법한데 이때 동생 진은 달랐습니다. 질투가 나는 거예요. 이 호화로운 집도 언니 써니가 마련한 거고 옷장에 옷도 다 비싼 거고 차도 BMW야. 동생 진은 몰랐습니다. 언니가 마련한 집도 비싼 옷도 다 훔친 돈으로 산 거였다는 걸. 성공한 줄 알고 더 짜증이 났던 거예요. 아닌데 얼마 뒤 동생 진은 언니 써니의 차 BMW를 훔쳐 막 광란의 질주를 합니다. 아씨 뭐야? 내 동생이 나 몰래 내 차키 들고 나갔어. 어느 언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언니 써니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네 차야? 왜 네 마음대로 내 차를 끌고 나가? 네 돈으로 차 사서 끌고 다녀. 네가 거지 새끼냐? 막말을 하면서 열이 받으니까 동생 진의 얼굴을 막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동생 진은 뭐 가만히 맞고만 있었겠습니까? 둘이 뺨은 물론이고 동생 진의 코가 부러지기까지 해요. 이 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했고 언니 써니는 72시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써니가 구금되어 있는 동안 동생 진은 언니의 신분을 도용해서 언니 써니의 은행 계좌 돈을 다 뽑아버립니다. 은행에 있는 언니 돈을 잘 쓸게 언니. 이걸 언니 써니가 알았을 때 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구금됐다 풀려난 써니 열이 막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바로 동생 진을 경찰에 신고해버리고요.
진은 절도죄로 1년형을 받게 됩니다. 실형. 와, 이렇게 되니까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이 동생 진 점점 더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네가 날 신고해? 너 내가 가만히 안 둔다. 그렇게 진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약 5시간의 짧은 외출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진은 있어야 할 정해진 구역에서 탈출해 16살의 아치 브라이언트라는 남자와 15살 존 사야라스라는 2명의 10대들을 1인당 $100에 고용합니다. 왜? 내가 $100씩 줄 테니까 우리 언니 뒤지게 때리고 결박해줘.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동생 진은 왜 이런 짓을 시킨 걸까요? 언니 써니를 죽여버리고 내가 언니 써니로 살려고 신분을 위장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1996년 11월 6일 아치와 존은 잡지 판매원인 척 써니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시에 이 써니 집에는요, 동생 진이 징역 1년 실형 판정을 받으면서 옆에 헬렌 킴이라는 다른 룸메이트가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룸메이트가 문을 연 거예요. 그럼 언니 써니는 화장실에서 똥 싸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룸메이트가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자마자 이 10대 2명은 총을 겨누면서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얼마나 놀래요. 룸메이트가 소리를 꽥 지르니까 화장실에 있던 써니 놀란 거예요. 바로 써니는 화장실 문을 잠근 채 경찰에 전화를 합니다. 하지만 문을 부수고 들어간 10대 2 강도들은 비명이 새어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2 여성을 욕조 안으로 끌고 들어가 입에 덕트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써니가 신고했잖아요. 얼마 안 가 써니의 집으로 경찰이 들이닥친 겁니다. 아씨 뭐야, 아씨 어떡해. 당황한 2 10대 강도들은 경찰들로부터 시간을 벌기 위해 2 여성을 풀어줬고, 그렇게 다행히도 언니 써니와 룸메이트 별탈 없이 구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2 강도들 역시 얼마 안 가 붙잡혔고, 덩달아서 주도했던 동생 진도 붙잡힙니다. 샌디에고 공항에서 쓰레기 봉투, 장갑, 노끈, 세정제, 22구경 권총, 살인과 증거인멸에 필요한 물품, 써니의 신분증과 써니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4,000를 소지한 채 말이죠. 10대 강도인 아치와 존은 살인 공모 혐의로 기소돼 존은 8년, 아치는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주범인 동생 진은, 이 언니 써니는요, 이 모든 상황이 기가 찼습니다. 처음에 아예 믿지를 못했대요. 네? 제 동생 진이 절 죽이려고 사람을 사서 버린 짓이라고요? 아이 설마요. 아무리 우리가 사이가 안 좋아도 그렇게까지 했을 리가 없는데. 경찰 검찰이 지금 조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경찰 검찰이 뭐하러 조작을 합니까? 자기들한테 얻어지는 게 뭐가 있다고. 사건 재판이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모든 게 동생 진의 계획이었다는 증거가 제시됐을 때 언니 써니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이가 안 좋았다 한들 어떻게 날 죽이고 내 신분으로 살아갈 계획을 꾸밀 수가 있나. 충격을 받은 써니는요, 재판 과정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법원에서 기절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병원으로 이송돼 해독 과정을 거친 써니는 살아날 순 있었지만 부작용 때문에 몸이 다시 예전 같진 않았는데요. 그렇게 1997년 11월 20일 22살이었던 동생 진은 살인, 강도, 감금, 그리고 이미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총기를 불법으로 소지한 죄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6년. 이 사건 후로 2 쌍둥이 자매는 2번 다시 서로 연락을 하거나 만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연락이 딱 끊어버린 거죠. 저 같아도 무섭고 정내미가 뚝 떨어질 것 같습니다.
세상에 엄마 아빠는 뭐 거의 자기들을 버린 거나 다름없고 세상에 유일한 핏줄이 자기 자매 둘뿐인 건데 둘이 똘똘 뭉쳐 살아도 모자를 파네.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거잖아요. 만약 범행에 성공했다면, 언니 써니를 죽였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가 써니인 척 살았을 텐데, 그런데 써니도 다 사기친 건데, 훔친 건데, 훔친 건지 모르고 언니가 성공한 줄 알고 만약 죽이고 자기가 써니인 척 살았어도 그렇게 삶이 순탄하진 않았을 텐데, 뭐야, 이 언니도 다 사기였잖아. 또다시 현타가 왔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살인이 나기 전 경찰이 구조해서 다행이죠. 그래서 오늘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격언을 무색하게 만든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